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비서 900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고 물티슈로 손 닦으시나요? 혹은 외출 후 물티슈로 얼굴이나 손을 닦는 분들 계시죠? 편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온 물티슈.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물티슈 속에 우리가 모르는 화학 성분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줄 알았던 물티슈가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피부가 연약한 아이들이나 아토피 피부를 가진 분들 반드시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물티슈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나쁜지,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전문가 인터뷰, 논문, 실험 사례까지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대부분의 물티슈에는 보존제와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필수 성분인데요. 문제는 이 성분들이 피부에 장기간 노출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같은 보존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에틸핵실글리세린, 벤잘코늄염 같은 물질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민감성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영국 피부과학회에서는 물티슈 속 보존제에 장기 노출되면 피부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물티슈는 무향 또는 순한 제품이라 광고되지만 실제로는 인공 향료나 알코올이 포함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부에 닿는 시간이 짧더라도 매일 반복되면 축적 효과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티슈는 절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루 몇 번씩 손을 물티슈로 닦는 습관부터 제고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피부는 물티슈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 피부 장벽이라는 구조 때문입니다.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해주는 필수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물티슈에 함유된 계면활성제는 이 장벽을 손상시키고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 자극을 더 쉽게 전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티슈 사용 후 가려움, 따가움, 붉어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단순한 자극에도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 아토피,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유아나 어린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큽니다. 실제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물티슈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피부의 진정한 청결은 겉보기의 청결이 아닌 자극 없는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이제 물티슈 정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 물티슈 속 일부 성분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라이클로산이 있는데 이는 항균 작용을 위해 사용되지만 체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이 물질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일부 국가는 아예 사용을 금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아직도 일부 저가형 물티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우리 아이가 매일 물티슈에 손을 닦고 입에 손을 넣는다는 겁니다. 피부뿐 아니라 몸속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무심코 전달되고 있다는 것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화학물질에 민감한 분들은 반드시 전 성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천연 제품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자극을 줄 수 있는 식물성 에센셜 오일도 있기 때문에 성분보다는 피부에 맞는 균형과 검증된 안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비누는 세정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피부에 남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자극을 주지 않죠. 특히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도 충분한 세정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물티슈가 꼭 필요하다면 EWG 그린 등급 성분만을 사용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100% 수면 티슈에 정제수만 적신 생분해성 물티슈도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요즘은 미스트와 건티슈를 따로 들고 다니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어떤 고급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바로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일상 습관입니다. 피부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난 지금까지 물티슈 써도 별 문제 없었는데. 하지만 피부 손상은 서서히 누적되는 겁니다.
즉각적인 트러블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피부 장벽 약화, 색소 침착, 민감성 증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무심함이 훗날 큰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공통적으로 말하죠. 피부 트러블의 30%는 외부 자극, 그중 절반 이상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그만큼 지금 당장 바꾸는 습관 하나가 10년 뒤 피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물티슈는 청결을 위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물티슈는 대부분 분해되지 않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수구를 막고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며 바다 생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도 하죠. 즉, 피부뿐 아니라 환경에도 이중으로 해로운 물티슈, 과연 계속 사용해야 할까요? 그래서 요즘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실천하며 물티슈 대신 천으로 된 손수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피부 건강, 환경,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 이 세 가지 모두를 위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 그것은 바로 무심코 사용하는 물티슈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물티슈는 분명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엔 피부 자극, 장벽 손상, 호르몬 교란, 환경 파괴라는 숨겨진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은 단순히 물티슈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 무엇을 쓰든지 알고 쓰자는 소비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성분을 체크하고 피부 타입에 맞춰 선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에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피부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신 후엔 화장실이나 가방 속 물티슈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